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KDB 대우증권의 이정민 연구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. 네. 우리가 재정 절벽 이슈를 떼놓고 본다면은 이 밖에도 어떤 변수에 주목을 해봐야 할 시장일까요? 예,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크로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미국과 중국의 월 초에 지금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이 여전히 좀 위험 선호 측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위험 선호로 흐르고 있다라는 점 등에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먼저 G2의 경제지표 개선에 대한 지표의 움직임부터 좀 살펴주시죠. 예, 첫 번째는 이제 월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. 일단 제조업 지수 자체는 이제 예상치도 하회했고 또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. 네, 하위 지수를 좀 살펴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 재정 정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허리케인 샌디의 계절적 요인까지는 겹쳐서 제조업 전반적인 부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생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점은 이제 기업의 투자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월 달에 핵심 자본재 주문 같은 경우에 이는 이제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본재 주문 추이 같은 경우에 이제 10월 달에 예상외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아주 지금 추세적인 흐름은 아닙니다만 작지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던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미국 지역 연준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향후 6개월간 설비 투자 계획 서베이 결과에서도 기업의 관망 심리보다는 조금은 이제 설비 투자 계획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쪽인데요. 중국 같은 경우 이제 11월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국가통계국 그리고 HSBC에서 발표하는 두 가지 PMI 지수 모두 이제 기준치를 넘어서는 그런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아주 V자 반등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재고 조정이 완화된 반면 수요가 좀 빠르게 개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제조업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을 좀 시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.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표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추이라고 봅니다. 중국의 생산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7월 이후에 석탄이나 철,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들이 좀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PMI 지수가 반등하는 것과 또 이런 이제 생산 활동의 완만한 정상화가 이런 원자재 가격 지수에 좀 투영이 되어 있다고 보고 최근 바닥을 찍고 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원자재 가격의 이제 지표 변화를 좀 면밀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변수 중에서 특히나 미국의 경제 지표 변수 그리고 원자재 지수의 동향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. 세 번째가 앞서서도 잠깐 살펴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.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또 유효할까요? 일단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재정절벽이라는 이슈 자체에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지만 사실 유동성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머징 마켓 쪽의 위험 선호 그런 트레이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1월 달에 이머징 마켓 증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나타났고요. 간접적으로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 역시 이머징 마켓 쪽으로 계속 12주 연속 순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지켜볼 만한 좀 차트 하나가 호주 달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입니다. 그래서 호주 달러에 대한 투기적인 포지션이 작년 8월 거의 고점에 가까울 정도로 10월 말 이후에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도가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. 그런 호주 달러의 흐름과 또 이런 이제 변곡점마다 신흥국 주식시장을 선행하는 모습을 이 지표가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을 잡는 데 있어서도 좀 주목해봐야 될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재정절벽 이슈 이외에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세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. KDB 대우증권의 이정민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